문제풀이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문제풀이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반에서는 주제를 선택해서 진행을 할 생각으로 있어요. 자, 대수학을 한다고 해서 막연히 대수학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대수학에서도 주제가 좀 있거든요. 그 주제별로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주제별로 중요한 패턴과 문제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약간 애매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들은 우리 어떤 주제를 잡기 애매한 문제가 있고요. 어떤 문제들은 반복해서 복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기본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집중관리반을 최대한 활용할 거예요. 자, 집중관리반은 기본 수업이 아니고 또 따로 제가 진행하는 우리 수업이거든요. 자, 집중관리반에서 반복, 복습이 필요한 문제는 복습 문제를 통해서 몇 번 더 연습을 하고요. 자, 어떤 주제에 집어넣기 애매한 문제들은 보충 문제로 추가해서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 수업과 집중관리반을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집중관리반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집중관리반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당연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해도 수학의 모든 범위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중요한 주제와 패턴, 문제들은 꼭 다룰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반은 7, 8월 강의로 공식적으로 개설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7월 달은 강의를 좀 줄이고요. 8, 9월을 추가해서 7, 9월 3달 강의로 진행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지금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아서 7월 달에 무리해서 강의를 만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7월 달은 강의를 좀 줄일 건데요. 강의를 줄인다 하더라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강의가 많이 줄지는 않아요. 자, 이유는 위상수학은 아직 종강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산수학은 곧 시작을 할 거예요. 이산수학을 늦게 시작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산수학은 최대한 늦게 공부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프이론 보고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에 딱 공부해서 한 번에 딱 끝내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산수학을 지금 곧 시작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위상수학, 이산수학, 문제풀이반, 거기다가 아까 말한 집중관리반까지 진행을 하려면 제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저희 건강 상태에서 그 모든 걸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7월달 강의는 좀 줄이고요. 7월달에 문제풀이반을 좀 줄이고 7, 9월 강의로 진행을 할 생각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9월달에는 모의고사반과 문제풀이반이 병행이 되는데 자, 목적이 다른 강의예요. 모의고사반에서의 목적과 문제풀이반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병행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서 우리 7, 9월 강의로 진행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집중관리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집중관리반을 진행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일단 집중관리반은 제가 1월 달부터 제 수강생들을 위해서 쭉 진행하던 강의예요. 자, 그러다가 6월 말에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한 열흘 정도 쉬었는데 이제 7월 달 문제풀이반을 개설하면서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동안 진행하던 우리 다변수 해석학의 선적분까지 진행하다 말았거든요. 다변수 해석학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문제풀이반의 보충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위상수학이라든지 이산수학, 미분기하 같은 문제를 또 보충해서 우리 쭉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문제풀이반에 다루는 풀이를 단순하게 암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수학은 문제풀이를 암기했다고 해서 비슷해 보이는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 암기가 아니고 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수학적인 실마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익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답을 유도하는 과정, 이 아이디어로부터 정답을 유도하는 과정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참 설명이 하기 힘들죠. 자, 이런 것들 익힐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자, 이럴 때 제가 패턴을 만들어서 한 거거든요. 패턴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런 패턴을 쓰면 편리하다라고 패턴을 만들어 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목적이 임용시험이에요. 나중에 모의고사반에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두 개가 똑같아 보이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을 같이 보면서 보면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점수를 받기 위한 답안은 완전히 다른 답안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답안 작성도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모의고사반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 그렇지만 모의고사반에 가서 하면 조금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집중관리반에서는 이미 지난 달부터 한 2달 전인가요? 그때부터 퀴즈를 통해서 간이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서 답안 작성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모의고사에 맡기고요. 간단히 한번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퀴즈를 볼 생각으로 있어요. 집중관리반에서 퀴즈를 볼 거고요. 그 퀴즈는 여러분들이 간이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이제 첨삭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미리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나머지 사항들은 이제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이 7월달 강의를 좀 줄이고요. 7, 9월 3달 강의로 진행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시작은 대수학의 정수와 지혜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반의 강의는 하나의 강의가 길지 않도록 30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짧게 잘라서 진행을 할 생각으로 있어요. 강의가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짧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정수에 대한 성질부터 보겠어요. 자, 정수는 군으로 본다면 무한순환군이 되죠. 자, 생성원이 될 수 있는 원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의 원소가 생성원이 될 수 있어요. 자, 대수학의 기본 이론반에서는 우리 군을 설명할 때 곱셈군을 기본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A가 생성하는 무한순환군은 생성원이 될 수 있는 원소가 A와 A 여건이다. 정수의 경우는 1과 1의 여건 마이너스 1이 생성원이 될 수 있다예요. 자, 다음에 자기동영상군을 생각할 건데요. 이 자기동영상군은 이 정수를 군으로 볼 것이냐 환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군으로 봤을 때의 자기동영상군이에요. 덧셈군 정수의 자기동영상군은 원소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G2하고 동형이 돼요. 자, 1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만 하면 되죠. 1이 생성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것이 1, 1이 또 마이너스 1, 2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원소가 2개고요. 자, 두 원소가 2개를 갖는 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환으로 본다면 표수가 0이 되는 정역,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갖는 중요한 환이 되죠. 자, 정수에서 단원 또는 가역원이라고 부르죠. 여원을 갖고 있는 그런 원소들은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자, 이제 Gn의 성질을 봅시다. Gn은 군으로 본다면 위수가 n인 유한순환군이 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1이 생성하는 유한순환군이라고 보지만 생성원이 될 수 있는 원소가 1 말고 또 있죠. 자, 제 수업 시간에는 UN이라고 쓸 건데요. 교재에 따라 GN 스타라고 쓰기도 해요. 임용시험 문제에 UN이라는 기호로 출제될 수도 있고요. GN 스타라는 기호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개의 기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둬야 되는 기호가 되겠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UN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UN은 뭐죠? GN의 원소 중에 N하고 서로소인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 원소가 몇 개 존재하죠? 5일남수 N개 존재한다. 자, 따라서 덧셈군 GN의 생성원이 될 수 있는 원소는 5일남수 N개 존재한다를 알게 돼요. 자, 이 UN이 GN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집합이에요. 저 UN은 곱셈으로서 뭐가 돼요? 군이 돼요. 자, 곱셈으로 군이 되는 이유는 GN은 환으로 본다면 표수가 n인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이에요. 자, 가역원의 집합은 곱셈 군이 되거든요. 그 가역원의 집합, 역원을 갖는 원소들의 집합이 바로 뭐예요? UN이 돼버려요. 자, 이 UN이 GN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덧셈 군으로 본다면 생성원이 될 수 있는 원소들의 집합, 이 UN이고요. 환으로 본다면 가역원들의 집합이 UN. 자, 또 덧셈 군에 대한 자기 동형사상군으로 보더라도 UN하고 동형이 돼요. 그래서 이 UN이라는 집합을 여러분이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UN을 잘 다룰 수 있으면 대수학의 문제 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문제를 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볼 거예요. G2023에 204의 위수를 구하시오. 자, 순환군의 원소의 위수를 구하시오. 기입형 문제로 2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 n이 커지면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치명적이에요.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핵심은 무엇인가요? 얼마나 빨리 계산할 수 있느냐예요. 자, 여러분이 보는 시험, 임용시험이 2023학년도 임용시험이에요. 따라서 2023의 소인수 분해는 기억을 해둡시다. 수학자들이 우리 유머 감각이죠.
2023년도 시험이기 때문에 2023을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2023은 7 곱하기 17의 제곱 기억해두면 우리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가 있어요. 자, 순환군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죠. 자, 군지의 원소 A의 위수가 n일 때 정수 K에 대해서 A의 K제곱이 생성하는 순환군은 뭐하고 똑같다? A의 n과 K의 최대 공약수 제곱이 생성하는 순환군하고 똑같다. 따라서 A K제곱의 위수는 n과 K의 최대 공약수분의 n이 된다가 가장 기본적인 정리예요. 자, 그런데 이 정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곱셈군으로서 서술한 정리죠. 대수학은 기본적으로 곱셈을 연산으로 군을 이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G에는 덧셈군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저 정리들을 덧셈군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변환을 써야 돼요. Gn에서 이게 어려운 이유는 G에는 곱하기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 정리. 이 번호는 제 기본 이론반의 번호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좋아요. 기본 이론반 정리의 번호니까 저 정리문은 무시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덧셈 순환군 GN으로서의 바꿔준 거죠. 자, K는 1을 몇 번 더한 거예요? 생성원 1을 K번 더한 거죠. 그래서 A의 K제곱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죠? 여기 A K제곱이 생성원을 K번 연산했다. GN의 생성원 1에 대해서 1을 K번 연산한 것이 생성하는 순환군은 N과 K의 최대 공약수, 1을 N과 K의 최대 공약수만큼 연산한 것이 생성하는 순환군하고 똑같다. 자, 그래서 K의 수는 N과 K의 최대 공약수분의 N이 된다가 되겠어요. 자, 저걸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뭐죠? 이 분모에 들어가는 204와 2023의 최대 공약수를 얼마나 빨리 구하느냐가 이 문제풀이의 핵심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면 또는 모의고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공 A는 시간 싸움이에요. 누가 시간을 절약해서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느냐. 심한 경우는 문제를 제대로 다 풀지도 못해요. 어떤 문제는 문제 풀 시간이 없어서 문제 풀지도 못하고 답안지를 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게 전공 A예요. 자, 따라서 기입형에 이런 기본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핵심은 뭐죠? 빠르고 정확하게 구하기. 이 빠르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빠르게 구한다고 틀리면 안 되죠. 따라서 빠르고 정확하게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204와 2023의 최대 공약수를 빠르고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핵심이 되고요.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수학 정수론에서는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따라서 이 최대 공약수의 계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집중관리반에서 반복해서 연습을 할 거예요. 이미 1월 달에 반복해서 연습을 했는데, 자, 1월 달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다시 한번 반복할 건데 1월 달처럼 자세하게 하진 못하고요.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요령은 이거예요. AS 더하기 BT로 우리 되도록이면 작은 수를 구해요. 사실은 가장 좋은 계산은 제일 작은 수를 구하면 그게 최대 공약수예요. 그런데 제 계산의 요령이 뭐냐면 처음부터 엄격한 계산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하기라고 부르는데요. 대충 작은 걸 구해요. 그러면 AS 더하기 BT의 약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S 더하기 BT를 최대한 작게 구한 다음에 그 약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고요. 이걸 반복해 나가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유클리드 호재법의 핵심이 되는데, 자, 우리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 실제로 연습하는 건 집중관리반에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204와 2023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AS 더하기 BT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이 204를 적당히 곱해서 2023 근처의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근처로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204대 10을 곱했더니 2040이고요. 2023 근처에 있죠? 자,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17. 자, 17의 약수 중에 최대 공약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17이 2040을 나누느냐를 확인하면 되죠. 2023은 17이 나누는 걸 좀 전에 확인했으니까. 자, 그랬더니 17이 우리 2040을 나누네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뭐예요? 17이다.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구하려고 하지 말고 204를 적당히 곱해서 2023 근처로 보낸 다음에 그 차이를 구해서 그 차이의 약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자. 이 차이의 약수가 많으면 한 번 더 반복해주면 돼요. 그 작업들은 나중에 우리 집중관리반에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순환군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G210에서 135가 생성하는 순환군과 48이 생성하는 순환군의 교집합의 위수를 구하시오. 자, 기입형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해요. 역시 핵심은 빠르기와 정확성. 자, 그런데 생성원을 묻지 않고 위수를 물었어요. 임용시험은 생성원을 물어보지 않고 위수를 물어볼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런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수학을 공부할 때 이 문제는 공부하자, 공부하지 말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순환군의 생성원은 유일하지 않죠. 그런데 위수는 유일해요. 채점을 할 때 봅시다. 생성원을 물어보면 답이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채점하는 사람이 여러 개 중에 하나 답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런데 위수를 물어보면 위수는 유일해요. 답이 딱 결정돼 버렸어요. 자, 따라서 여기 위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를 출제한 건 채점을 위한 선택이에요. 수학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요. 채점을 편하게 하려면 위수를 물어봐야 편하게 한다. 자, 출제위원들은 반드시 채점을 고려해서 출제를 해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할지라도 채점하기에 까다롭다면 출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것과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제가 말하는데 그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과연 채점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채점 기준을 세우기가 굉장히 애매해서 채점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요. 100%안 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 뒤에 문제들도 전부 다 위수를 구하시오로 제가 출제를 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채점을 고려해서 낸 거예요. 자, 기본 패턴은 이거죠. 순환군 두 개의 교집합. A가 생성하는 순환군의 두 개의 부분군. AK제곱이 생성하는 순환군과 AM제곱이 생성하는 순환군의 교집합은 자, K하고 M의 최소 공배수만큼 연산한 것이 생성하는 순환군이다. 역시 곱셈분에 대한 표현이니까 우리 GN으로 가져가면 덧셈으로 바꿔야 되죠. GN의 두 개의 부분군 K가 생성하는 순환군과 M이 생성하는 순환군의 교집합은 K와 M의 최소 공배수가 생성하는 순환군이 된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K가 생성하는 순환군과 M이 생성하는 순환군이에요. 자, 먼저 여기 K가 생성하는 순환군은 뭐하고 똑같죠? K하고 N의 최대 공약수가 생성하는 순환군. M이 생성하는 순환군은 M과 N의 최대 공약수가 생성하는 순환군이에요. GN의 부분군이니까. 자, 얘네들을 구한 다음에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가 생성하는 순환군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K하고 M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요. 얘가 생성하는 순환군이니까 KM 최소 공배수와 N의 최소 공약수를 구해주면 돼요. 자, 일단 어느 쪽 계산이 편리한지는 여러분들이 몇 번 연습을 해보시고 시간을 체크해 본 다음에 난 이쪽이 편리할 거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방법 1과 방법 2의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방법 1은 계산을 3개를 해야 돼요. 최대 공약수를 2번 구하고요.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죠. 자, 따라서 3개의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2는 2개만 계산하면 돼요.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하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돼요. 자, 따라서 계산하는 양은 방법 2가 방법 1보다 하나가 적어요. 조금 더 빠를 수 있다죠. 그런데 방법 2의 단점은 여기 바로 K하고 M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커질 수가 있어요. 큰 수를 다뤄야 되는 귀찮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방법 1은 이미 최대 공약수로 n의 약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때문에 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작업이 쉬워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쪽 방법을 택하겠다? 선택하는 방법은 딱 하나죠.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집중관리반에서 제가 문제를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해서 시간을 체크해보고 정확도를 따져보고 나는 어느 쪽 계산이 더 잘 맞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방법으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돼요. 자,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을 보죠. 135가 생성하는 순환군 생성원이 135인데 135가 210의 약수가 아니에요. 그럼 계산이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 생성원을 바꿀 거예요. 자, 뭘 해주면 되죠? 135하고 210의 최대 공약수.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런 최대 공약수를 얼마나 빨리 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돼요. 대수학 정수론에서는 최대 공약수 계산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되고요.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계산하느냐가 우리 핵심이 된다.
그래서 135, 210의 최대 공약수 구하면 15인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15가 생성하는 순환군이 되어버리거든요. 15는 210의 약수기 때문에 그 다음 계산이 편해지는 장점이 생기죠. 자, 다음에는 48이 생성하는 순환군, 48도 210의 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48과 210의 최대 공약수, 6이 생성하는 순환군, 이렇게 생성원을 바꿔버리면, 자, 생성원은 바뀌었지만 우리 군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대로 계산해주면 된다. 장점은 15하고 6이 둘 다 210이 약수기 때문에 15하고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이미 벌써 뭐가 돼 있어요? 210의 약수로 구해지게 돼 있어. 30. 자, 그러면 30이 생성하는 순환군의 위수는 뭐가 되죠? 30분의 217. 자, 그 다음 계산이 바로 7로 나와요. 자, 두 번째 방법을 볼까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그냥 이 135하고 48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135하고 48을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2160이 만들어져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두 번째 방법의 단점이죠.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자, 2160은 135와 48의 최소 공배수예요. 2160과 우리 21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죠. 거의 30이에요.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이 30이 생성하는 순환군이다. 위수는 7이다.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몇 개를 풀어보시고, 자, 나는 첫 번째 방법을 쓸 거야, 두 번째 방법을 쓸 거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방법이 조금 편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숫자가 큰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조금 빠르지만 큰 숫자가 나오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거든요. 첫 번째 방법이 거의 일정한 패턴으로 거의 비슷한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대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선호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월 달에 집중관리반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제가 소개했어요. 자, 그런데 이 패턴은 우리 지금 7월달 집중관리반에서는 다시 소개하진 않을 거예요. 꼭 익힐 필요가 없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 순환군의 교집합을 구할 때만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따라서 응용성이 떨어져요.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작업은 연습할 이유가 뭐죠? 자, 굉장히 많은 주제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건 우리 연습할 거예요. 하지만 자, 이 계산, 순환군의 교집합을 빠르게 구하는 이 패턴은 굳이 연습을 해봐야 순환군의 교집합을 구할 때 사용하고 다른 내용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소개하지 않고 7, 8월 집중관리반에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돼요. 1월 달에 이 패턴을 익히신 분들은 이미 익혔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패턴을 새로 익히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가? 그건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패턴은 7월달 집중관리반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죠. 이제 순환군의 덧셈이에요. G2023의 부분군 1386에 생성하는 순환군과 924가 생성하는 순환군 두 개를 더한 것의 위수를 구할 거예요. 자, 이건 처음부터 덧셈군만 보도록 합시다. Gn의 원소 AB에 대해서 A가 생성하는 순환군과 B가 생성하는 순환군을 더한 것은 AB 두 개의 원소가 생성하는 군이 되고요. 이거 전체 군이 순환군이기 때문에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생성하는 군이 된다. 역시 또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로 바뀌겠죠. 역시 마찬가지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처음부터 A가 우리 N의 약수가 아니라면 생성원을 A하고 N의 최대 공약수로 바꾸고 B도 역시 마찬가지 생성원을 바꾼 다음에 계산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AB를 그냥 계산해요. AB의 최대 공약수 계산한 다음에 자, 이 뭐예요? 생성원을 다시 바꾸는 작업. 역시 방법 1은 계산을 3개를 해야 돼요. 최대 공약수를 3개를 구해야 되고요. 방법 2는 최대 공약수를 2개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문제를 봅시다. G2023에서 1386에 생성하는 순환군, 자, 뭘 구하면 돼요? 1386과 2023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7이 만들어지네요. 역시 마찬가지 924하고 2023의 최대 공약수가 하면 7이에요.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는 다시 7이니까 자, 7이 생성하는 순환군이고요. 위수는 7분의 2023, 28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계산은 조금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먼저 뭘 구하죠? 1386과 9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요. 그 다음에 462하고 2023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우리 똑같이 풀 수가 있게 돼요. 역시 어느 쪽 방법이 좋다고 이건 말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4번 문제를 봅시다. 군 G의 원소 A에 대해서
A의 11제곱의 위수가 77이에요. 자, 그런데 A 위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주어졌어요. 자, 4번은 기입형으로 출제될 수 있고요. 서술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 77이 A 11제곱의 위수예요. 우린 무엇을 알고 있죠? A 11제곱의 위수는 11과 A 위수의 최대 공약수분의 A 위수가 된다라고 하는 순환군의 기본적인 정리를 알고 있어요. 자, 따라서 A의 위수는 뭐예요? 77 곱하기 11과 A 위수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 11이 소수예요. 11이 소수기 때문에 이 최대 공약수는 둘 중에 하나죠. 1 아니면 11. 자, 따라서 11과 A 위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이라면 서로소가 된다면 A 위수가 뭐가 만들어져요? 77이 만들어져요. 자, A 위수가 77이면 자, 11과 A 위수의 최대 공약수가 몇이에요? 11이네요. 모순이죠. 서로소라고 했는데 모순이 돼버려요.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11과 A 위수의 최대 공약수는 서로소일 수 없다. 서로소가 아니라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1이 소수니까 11일 수밖에 없죠. 자, 따라서 11과 A 위수의 최대 공약수는 11이 되고요. 그러면 A 위수는 뭐가 만들어져요? 77 곱하기 11, 847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 문제는 우리 패턴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패턴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이런 문제들은 이 문제를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패턴으로 만들어서 기억할 거예요. 그게 바로 5번 문제가 바로 패턴으로 만드는 단계가 돼요. 소수 P와 자연수 M에 대해서 A의 P제곱이 M 곱하기 P일 때 A 위수를 구하라. 자, 4번은 뭐였죠? P가 몇이에요? 11. M이 몇이에요? 7. 자, 4번은 P가 11, M이 7인 문제였던 거예요. 자, 일반화를 시켜봅시다. 그래서 저걸 패턴으로 만들어버리면 결과가 이렇게 돼요. 소수 P와 자연수 M에 대해서 A의 P제곱의 위수가 MP가 된다면 A 위수는 MP제곱이 된다. 자, 이 패턴을 만들어 놓고 이 패턴을 기억을 해두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바로 풀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증명을 해보겠어요. 우리 A P제곱의 위수가 MP예요. 자, 아까 4번 문제의 풀이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A P제곱의 위수는 A의 위수를 뭐로 나누면 되죠? P하고 A 위수의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 돼요. 자, 따라서 A 위수는 MP 곱하기 P와 A 위수의 최대 공약수. 근데 이게 소수기 때문에 이 최대 공약수는 둘 중에 하나. 1 아니면 P죠. 최대 공약수가 1이라면 서로소가 된다면 A 위수는 M 곱하기 P가 되고요. A 위수가 M 곱하기 P면 자, P하고 A 위수의 최대 공약수가 P가 되니까 서로소라는데 모순이죠.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는 P가 돼야 된다. 최대 공약수가 P가 되면 A 위수는 MP 곱하기 P, MP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패턴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정리라고 부를 수는 없죠. 하지만 임용시험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것은 분명히 유리한 작업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소수 P와 M을 바꾸면서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 주더라도 우린 보자마자 답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우리 G의 4620, 우리 위수가 4620인 순환군이에요. 자, N이라고 하는 정규 부분군은 1200이 생성하는 순환 부분군, 정규 부분군이 돼요. 자, 잉여군을 만들 거예요. 잉여군에서 2832의 잉여류의 집합. 자, 이거 원소거든요. 이 원소의 위수를 구하라. 문제가 됐어요. 자, 이거 여러분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대수학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주시면 상당히 어려워해요. 자,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역시 패턴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일단 먼저 뭐부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GN의 잉여군의 정체를 빨리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GN에서 M이 생성하는 정규 부분군이에요. M이 생성하는 순환군은 정규 부분군이거든요. GN을 M이 생성하는 순환군을 법으로 잉여군을 만들면 이게 뭐랑 동형이 되냐면 또다시 최대 공약수네요. G의 M과 N의 최대 공약수. 자, 얘랑 동형이 되는 군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엄밀하게 증명은 하지 않고 직관적으로만 보겠어요. 만일 M이 N의 약수라면 GN을 M이 생성하는 순환군을 법으로 잉여군을 만들면 M으로 나눈 나머지를 보면 되겠죠? 자, 따라서 GM과 동형이 돼요. 자, 위수는 M인 순환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M이 N의 약수가 아닌 경우를 생각해야 되죠? 자,
쉬워요. 생성원을 바꾸면 되죠. GN에서 M이 생성하는 순환군인데 M이 N의 약수가 아니면 생성원을 바꿀 거예요. N의 약수가 되는. 어떻게 바꾸면 돼요? M과 N의 최대 공약수가 생성하는 순환군으로 바꾸면 돼요. 자, 따라서 우리는 GN을 M이 생성하는 순환군을 법으로 만든 잉여군은 GN을 M과 N의 최대 공약수가 생성하는 순환군을 법으로 만든 잉여군하고 같아요. 여긴 동형도 아니고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생성원이 되는 이 법이 되는 군이 같은 군이에요. 생성원만 바꿨지만 생성원을 바꿨다고 해서 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동형도 아니고 진짜로 같은 군. 자, 그런데 여긴 이게 약수거든요. n의 약수이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된다? g의 m과 n의 최대 공약수. 자, 요 군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군에서 원소의 이수니까 다시 아까 봤던 패턴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자, 문제를 풀어보죠. 우리 뭘 구하는 거예요? 4620과 120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60이 만들어져요. 역시 핵심은 이걸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구하느냐예요. 계속 이번 시간의 문제는 결국 전부 다 어디로 되돌아가죠?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로 되돌아가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최대 공약수를 얼마나 빠르게 구할 것이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따라서 G4620에서 1200이 생성하는 순환구는 뭐하고 똑같아요? 60이 생성하는 순환구하고 똑같아요. 자, 따라서 우리의 잉여군은 G4620을 60이 생성하는 순환군을 법으로 만든 잉여군이죠. 60으로 나눈 나머지만 보면 된다. 60은 0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60은 0이 되기 때문에 60으로 나눈 나머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G60하고 동형이 된다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2832의 잉여류예요. 자, 이건 어디서 보는 거죠? 요 군이거든요. 결국 2832의 정체는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보면 되겠죠. 12 더하기 60, 이 생성한 순환군. 자, 따라서 12분의 60, 위수는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굳이 우리는 이걸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2832의 잉여류의 집합이 12의 잉여류의 집합하고 똑같다? 구할 필요 없죠. 기입형 문제라면 저거 구할 필요 없어요. 기입형 문제라면 위수만 빨리 구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2832와 60의 최대 공약수분의 60. 자, 우리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었어요. 시작할 때 했던 순환군의 패턴. 익숙해지면 바로 여러분이 바로 계산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수와 지연의 첫 번째 주제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직도 정수와 지연에 대해서는 다룰 얘기가 굉장히 많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정수와 지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고 이제 집중관리반의 첫 주제로 우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를 몇 개를 제가 드릴 거예요. 설명은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뭘 해보셔야 돼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지,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확도와 빠르기를 계속 높이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 되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